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네, 금요일의 코너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지금 폴란드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아니 근데 리투아니아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보도를 한 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전해주실까요? 이 리투아니아 매체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에서 일정 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이제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 리투아니아라는 곳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발트 3국이라고 그래요. 네. 러시아에 접해 있는 발트에 있잖아요. 북유럽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인접해 있는 연안국들인데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뿅뿅뿅 딱 3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을 한 곳이거든요. 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작은 나라들인데 2004년도에 쪼르륵 나토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했어요. 이건 예. 뭐다? 러시아, 그러니까 예전의 소련, 러시아와는 저희가 같이 안 갈 거예요. 저희는 친서방 국가입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가장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이 발트 3국과 그리고 폴란드거든요. 거기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자,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의 빌뉴스라는 수도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열어준 건 뭐냐면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이 폴란드라든지 발트 3국은 나토를 향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지켜주시는 거죠.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하면 어떻게 해요? 라는 식의 불안감을 계속해서 표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안심을 시킬 그리고 좀 나토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어떤 쇼 같은 게 필요했거든요. 예. 그러기에 리투아니아라는 곳은 너무 좋은 곳이죠. 근데 인구수도 워낙 작고 지금 이렇게 안보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곳에서 이런 나토 정상회의가 딱 열렸는데 여기서 한국의 영부인이 명품 편집샵을 5군데나 방문을 해서 쇼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수행원들 16명을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예. 6명이 밖에 있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다른 손님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안에서 쇼핑을 하고 나갔다고 그러고 그 뒤에도 이제 몇 명이 따로 와가지고 또 추가 쇼핑을 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지금 만약에 저는 그 정상회의가 약간 축제 분위기라든지 좀 좋은 일로 모이고 서로 친교의 장의 성격을 가진 정상회의라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집단 안보 조약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동반한 영부인이 쇼핑을 한 거죠.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5군데를 다 돌았다고 다수의 하죠. 경호원을 대동하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샵인가 봤더니 온라인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예. 운영하는. 예. 가격이 뭐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도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에 물폭탄 그리고 네. 수해 난 곳 있고 그러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 경보가 울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굳이 참석을 한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거기서 사실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분명합니다. 예. 네. 모르겠어요. 뭐 우리 언론들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영상이 또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용기에 타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타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이. 네. 예. 그렇게 갔는데
왜 제대로 된 취재는 없고 그냥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보도만 쏟아지는데 정작 이런 부분 사실 굉장히 비판할 거리가 많은 부분인데 리투아니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만약에 짚어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죠.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를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짚어보고 일단 나토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나토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쇼가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그 나토 내에서 가장 첨예하게 좀 이슈가 되는 의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이 나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럽과 미국이 주축이 된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인데 사실은 미국이 거의 큰 형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아시아 태평양 다시 말해서 한국, 일본, 호주 이쪽까지 쫙 넓히게 되면은 그 전선을 가지고 중국, 러시아를 같이 이렇게 옥죄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최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말 그대로 반미 연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제압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제동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나토의 군사적 확장에 대해서 나는 결연히 반대한다.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토 정상회의 전부터 유럽 언론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미국이 떡하니 자 우리 나토 이제 반중국 대열 크게 확장하는 거야라고 하니까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네. 저희는 중국하고 좋은 관계. 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협력하고 이익이 걸려 있는 국익이 부분인데. 걸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미국이 굳이 왜? 우리 국익이 없는데 왜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을 미국이 밀어붙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4개 나라를 초청했는데 딱 미국의 말을 들어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 나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4개 나라는 말 그대로 미국이 꿍꿍이를 가지고 부른 나라들이고 예. 유럽의 사실 목소리가 가장 큰 독일하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린 그거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물밑에서 갈등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네.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예. 논의가 또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뭐 나토 가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들 우리 언론을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미 나토 가입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정상회의 이전부터 나왔었어요. 네. 미국 언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쟁 중인데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 중에 사실 나토 가입을 해버리게 되면은 나토에 집단 방위 규정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들어와 버리면 나토가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두 번째, 그 나토를 그냥 아무나 저요 한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한 군사적, 경제적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다,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전쟁 중에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토와 심도 깊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끝난 부분인데 네. 갑자기 나토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장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막 부각이 됐는데 그건 이미 얘기가 끝난 부분이고 얘기고. 그렇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일부러 문제화 시켰어요. 본인 트윗에 올렸어요. 트위터에 굉장히 분노의 트윗을 올립니다. 우리를 도대체 언제 가입시켜 줄 거고 이런 시기나 이런 것도 못 박지 않고 이거 전례 없는 일이고 터무니없다 이러면서 분노의 트윗을 올리거든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당장 우리를 나토 가입을 시켜주세요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이 대반격이라는 단어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전혀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 뭐가 더 추가적인 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가 대반격을 성공을 하려면 더 많은 지원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많은 서방 국가들이 못 들은 척을 했어요. 그걸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게 되면 진짜 확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해줄 수가 없어서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가입 문제를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한 거죠. 막 분노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토 이제 내에서 저기 그러면 일단 물 밑에서 얘기해도 될 거를 젤렌스키가 밖으로 뻥 하고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냐면 아니 당연히 유럽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편이어야지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래서 나토가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경제 군사적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성명 발표까지 따로 해줍니다. 그래도 또 신경을 쓰긴 쓴 거예요. 많이 써줬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해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젤렌스키는 또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본인의 원하던 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네요. 저 원하는 지원을 충분히 이제 약속을 받고 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은 사실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건 반대여도 유럽 내에서 이 나토는 없어질 수 없는 거야. 러시아를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특히 그 나라들 중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있었잖아요. 그 나라들이 지난해에 우리도 나토 가입을 하겠다. 라고 신청서를 냈는데 핀란드는 올해 4월에 됐지만 스웨덴은 못 됐어요. 왜 못 됐냐면은 나토 회원국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튀르키예가 난 반댈세. 이유가 뭐냐? 자, 튀르키예 안에는 튀르크족과 그리고 그 투르크족 쿠르드족이라고 해가지고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인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에 나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튀르키예에 이 사람들이 1,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튀르키예 내에서 거의 2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 조직도 생겨나고 튀르키예 정부와 각을 세우는 조직들이 생겨났는데 그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의 대표들이 망명을 하거든요. 스웨덴으로. 그리고 스웨덴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거죠, 튀르키예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내놔라. 근데 사실 내놓을 수가 없죠. 그분들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웨덴은 그것 때문에 튀르키예가 찬성을 안 해줘서 가입을 못하다가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냥 바꿨을까요? 국제관계는 냉정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엄청난 선물을 상대적으로 받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EU 가입. 자, EU에 2005년부터 튀르키예가 너무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EU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치 경제 공동체인데 이 안에 유럽 의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럽 의회의 의원 수는 국가의 국민 수로 이렇게 비율이 나뉘거든요. 자, 튀르키예가 들어오게 되면 유럽 의회에서 튀르키예가 가장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의석이 변동이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 의회 내에서 결정을 튀르키예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유럽 연합 입장에서 이게 결코 반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스웨덴의 나토 가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던 거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이제 가입에 튀르키예가 찬성을 해줬는데 그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찬성의 대가로 얻어낸 게 유럽연합 가입을 스웨덴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그거하고 미국을 향해 가지고 F-16 전투기 튀르키예가 되게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수출을 안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무기를 미국한테서만 사는 게 아니고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일명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2기나 들여왔거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이 아니 이게 지금 무기 체계라는 게 같이 접속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무기하고 접속이 되면은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
무조건 보류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그 부분도 터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을 나토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동안 수건이던 것들을 지금 다 풀게 생겼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외신들은 굉장히 에르도안이 그 이번 정상회의의 최고 승자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주의 인물로 꼽힌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래 외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챙길 거 다 챙겼잖아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것도 좀 챙겨볼게요. 우리는 근데 여기를 왜 간 건가? 회원국도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초청해줘서 이제 가긴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챙긴 실익은 무엇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챙긴 실익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토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그때 2년 연속으로 참석을 한 가셨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거기를 왜 갑니까?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라는 건 말 그대로 반 러시아 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국이 떡하니 도장을 왜 찍느냐고요. 그 사실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도 또 논란을 낳았습니다. 자,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부터 가장 이제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지금 우리 한일 관계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핵폐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정부가 그걸 어떻게든 막는 거다. 그러면 이 의제는 엄청난 의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정부는 이걸 막을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까? 윤 정부는? 되게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정부와 여당 측에서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짜뉴스다, 괴담이다라고 치부를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하는 상황들이 왔단 말이죠. 예. 일본이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을 마치 받아들이게끔 우리 정부가 나서 설득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도대체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라는 게 그 네.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꼭 만나가지고 해야 할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반대 입장도 아니고 같은 입장인데 이미 예상이 된 그림이었어요. 둘이 네. 만나서 저희 뭐 IAEA 최종 보고서 보셨죠? 네. 아이고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 얘기도 다 비공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육성으로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보고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일본 언론들을 찾아 들어가 봤어요. 찾아 들어가 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한국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잘 얘기를 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일본 언론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기시다 총리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멘트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네.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네. 유럽연합에서는 후쿠시마산 식품을 수입 규제를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자,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연합도 풀 정도면 야 유럽하면 그래도 선진국인데라고 예. 아직까지도 그 환상을 못 버리고 야 단도직입 또 말씀드릴게요. 유럽연합에서 그럼 일본 수산물을 얼마나 수입할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수입하고 있습니까?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자, 거의 수입하지 않는 상황. 그럼 거의 수입을 안 하는데 왜 그동안 금지했었나요? 네.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혹시라도 들여오게 되면 무조건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검사, 증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증명서를 내야 된다. 혹시라도 들여오게 되면.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수입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생기게 되면은 더더욱 그 수입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쪽은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수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봤을 때 유럽연합이 거의 수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르니까 그건 네. 바로 안에 들어있는 거고 유럽연합도 수입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당연하죠. 건 아닌지 이런 흐름이요. 당연하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유럽연합에서도 이거 풀었다.
명분을 제시하는 거죠. 유럽연합에서도 IAEA를 인정해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푼 거다. 자, 한국도 빨리 받아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콩 정부는 더 강하게 다시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홍콩이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1위. 2위가 홍콩. 그래서 홍콩 정부 움직임도 굉장히 저희가 주시하게 되는데 네, 아주 강하게 나왔죠. 예. 절대 이제는 모든 거 다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자,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그러니까 핵발전소 사고 있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 사고는 알지만 체르노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셨잖아요. 어디 있는 지역입니까? 그렇죠. 체르노빌이. 북쪽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 당시가 소련이었거든요. 네. 자, 소련 내에 체르노빌 사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필이면 그때 바람이 벨라루스 쪽으로 불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인근까지 엄청난 피폭을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당시에 어머 무서운 사고 벌어졌어. 하지만 우리랑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깝게 느끼진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생각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핵폐수 방류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라면 왜 미국이라든지 그 유럽이 이렇게 조용한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아니 체르노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냐고. 그런 거와 비슷한 맥락일 비슷한 수 거죠. 있다. 예,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홍콩 입장에서는 당장 붙어 있고 가장 많이 수입을 하던 나라 중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연합의 입장보다는 당연히 홍콩의 입장과 훨씬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기시다 총리가 다시 도장을 찍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일본 언론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국 정부는 이제 설득이 됐고 이제 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이제 그 섬나라들만 설득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태국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태국이 차기 정부를 이끌 총리 선출 투표를 했는데 뽑히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사실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그래도 후보가 굉장히 젊고 또 그래서 주목이 됐는데. 네. 자, 지난 5월에 있었던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당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젊은 대표가 있는 피타 대표가 있는 전진당이라는 당이었잖아요. 151석을 얻었는데 하원이 500석이에요. 자, 하원 500석 중에 151석이면 굉장히 사실 미미한 거죠. 1당이긴 합니다만. 자, 근데 상원이 250명이 있어요. 총리는 어떻게 선출하느냐? 상원 250명, 하원 500명 합쳐가지고 투표를 해서 과반이 나와야 돼요. 쉽지 않은 득표율을. 그렇죠. 자, 일단 하원 내에서 이 피타 대표가 나머지 7개 야당을 모았어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든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모았어도 문제가 뭐냐면은 상원 250명이 군부가 임명하는 임명직 의원들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피타 대표는 반군부 세력이고 군부를 개혁해야 된다는 거고 그 표는 못 얻었겠네요. 당연하죠. 상원에서 꼴랑 13표가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19일 날 2차 투표 있고 그 다음 날 20일 날 3차 투표까지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투표를 몇 번을 반복하든 상원에서 갑자기 획기적으로 피타 대표를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계속 과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2차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국 정계에서. 자, 그렇게 되면 제2당인 일명 탁신계 정당이라고 하죠.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대표로 있는 자, 이 푸아타이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이 2당이거든요. 그러면 저 피타 대표로는 안 돼. 왜? 이 사람이 왕실 모독죄 폐지를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군부는 더더욱 승인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전진당이 그럼 왕실 모독죄를 포기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젊은이들이 지지해 준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지지를 해준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 2당인 푸아타이당이 그럼 우리가 한번 모아볼까? 그러면서 사실은 군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총선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지 않는 한 태국의 개혁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 뭐 개헌을 해야 돼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이 250명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반드시 상원 의원들이 일정 수 이상으로 찬성을 해야지 개헌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어려운 상황.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부 진영이 당분간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프라유트 짜노차 총리가 본인이 총리를 안 하겠다라고 물러났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부 내에서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또는 이제 소위 적폐 세력들 자기네들끼리 사람 바꿔가면서 하는 일본 자민당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네. 또 정권을 잡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SNS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스레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 가입하셨어요? 저는 안 했는데 지금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해가지고 계세요? 예 닷새 만에 1억 명을 모았다. 네. 인기 비결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트위터를 머스크가 핫해요. 인수하면서 머스크가 굉장히 트위터를 망가뜨리는 너무 급격한 시기에 빨리 망가뜨렸잖아요. 트위터 직원들 거의 절반 해고하고 예. 여기 이제 광고를 붙이겠다, 유료화 시키겠다, 온갖 그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여기에 대한 반발 차원이 아닐까. 예.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개가 경쟁을 하는 게 가입하셨어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사실 트위터도 하지 않고 제가 예. SNS와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스레드가 지금 뭐 6일에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한 열흘 남짓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 초기 반응은 좋은 편인 것 좋은 같아요. 편이고 지금 그래서 트위터가 약간 좀 위급해졌나 봐요. 마음 자체가 좀 급해졌는지 광고 수익을 주겠다라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광고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글쎄요. 그게 대다수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메리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트위터보다는 조금 길게 쓸 수 있다. 이 네. 얘기도 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게요. 머스크나 주커버그나 다 비호감 인물들이거든요. 네. 예. 이게 비호감도 대결을 벌이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랄까. 또 예. SNS에 지각 변동이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 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